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영국 쪽으로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오늘 또다시 두 번의 표결, 하원에서 두 번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수정안 A 표결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영국 하원은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이로 이것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는 하지 않겠다,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표결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질서 없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법안, 이것이 두 번째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321표의 찬성 그리고 278표의 반대로 역시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통과한 두 개의 수정안은요, 법적 구속력은 뭐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원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은 것이고, 이런 정치적인 구속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또 오늘 밤 이제 내일에 걸쳐서 진행될 영국의 한 번 더 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연기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브렉시트에 대한 진행 방향이 설정되고 앞으로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의회가 브렉시트 연기안을 승인하지 않고 그리고 EU와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될 텐데 오늘 표결이 마지막에 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러면서 영국 쪽에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노딜 브렉시트도 싫다, 뭐 수정안도 싫다, 다 싫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뭐 소비재부터 중장비까지 주요국의 기업들이 영국 파트너와 거래에서 발을 빼고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국 혼란 속에서 이렇게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만약에 실현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해외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중심으로 영국과의 비즈니스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경제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다음 미국으로 다시 날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그림이 나왔는데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 빼고 전부 다 지금 보잉 737 맥스를 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보잉 737 맥스 운항 중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의 운항을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이러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보잉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종사들과 모든 항공사가 이 같은 명령을 통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거의 50여 개 국가에서 보잉 737 맥스 운항을 중단을 시켰는데 캐나다와 미국만 일단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와 미국의 항공사들이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캐나다가 결국에는 운항 중단을 선언을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운항 중단을 지시를 내리면서 미국까지 운항 중단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2017년에 첫 선을 보였던 이 보잉의 맥스 버전이 결국에는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각국 항공사들로부터 5천여 대의 수주를 받아서 보잉의 뭔가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줬는데 이러면서 최근에 주문 취소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이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주문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데 보잉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이 가해질지 앞으로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의 방산주를 좀 투자해보자라는 이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방비 증가가 방산주 관련 기업들의 매출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을 좋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산주를 사서 투자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함께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회계년도 2020년 예산안에서 국방 관련 지출을 7,18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나 증가한 수치인데 이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에게는 수혜가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 65%는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에 대해서 매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에 상장된 평균 주식들의 매수 의견보다 10%포인트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방산주에 대한 좋은 의견,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밸런스에선 이러면서 월가의 전문가들이 방산주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특히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시언, 노스럭 그룹만 같은 대형 기업들의 주식을 미리미리 매수해야 된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빵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빵 종목들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뉴턴 어드바이저스의 마크 뉴턴 이사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가 빵 종목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빵 그룹의 종목들이 기술주 반등에도 시장의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번 주에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뉴턴 이사는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애플이 이번 주에 중요한 범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파벳과 페이스북, 애플은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마존과 넷플릭스 같은 다른 빵 종목들도 이것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본인은 기술주들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조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뉴턴 이사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빵 종목들 중에서도 넷플릭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는 올해 5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가장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고 반면에 페이스북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매력은 있다. 하지만 본인은 넷플릭스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의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